인사드리겠습니다. 오,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몇 분 정도 오셨나요? 15분 들어와 계시는데요. 오늘 15분이 또 어떻게 보면 1시간 정도의 시간이 15시간들 지금 저한테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1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사실 해야 될지 막 정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팁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시간 준비했고요. 저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저는 애터미를 한 지가 꽤 됐죠. 저도 거의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7년 정도 직업으로 선택해서 정말 본업이죠. 이 일이 그렇게 지금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저는 지금 샤론로즈고요. 아직 1억 리더스 연봉자 클럽은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이제 그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애터미를 어떻게 처음 만났고 또 애터미를 통해서 얻어진 것, 또 애터미를 하면서 잘했던 것, 또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그리고 애터미를 앞으로 이렇게 저희 파트너님들 또는 다른 사람들께 어떤 애터미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방법이 있다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경험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게 뭐 100% 맞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애터미에는 왕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많이 들어보시고 자기에게 맞는 걸 접목을 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거의 여성분들이 많으시네요. 그죠? 네. 네. 애터미는 사실 여성분들이 하기에 딱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번에 신급 스피치도 모두 5분 다 여성분이 하신 거 알죠? 네. 네. 우리 김정우 국장님께서는 남자분인데. 나, 나 네.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약간 여성스러운 사람들이 남성분 중에서 여성분 같은 분들이 여기서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뭔가 이렇게 예민하고 세심하고 여성분들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보면 성공하신 분들 보면.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먼저 애터미를 처음에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쉽게 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애텀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이 평년을 갖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 일이기 때문에 쉽게 내가 내 발로 걸어오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끌려왔어요. 네, 제가 음소거를 막 할게요. 네,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그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직업들이 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20년 이상을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늦게까지 좀 표현을 좀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빡세게 했어요. 빡세게. 학습지 교사를 12년 동안이나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 끝나는 일이 대부분이었고 또 그렇게 뭐 가족끼리 저녁밥 먹는 게 사실 너무나 평범한 일인데 저는 12년 동안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꿈이 뭐야 하면은 저녁밥 가족끼리 먹는 거 이렇게 할 정도로 저의 귀가 시간은 거의 뭐 11시, 12시 이렇게 늦었었거든요. 그런데 늘 저희가 뭐 일한 만큼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만족해 하는데 저는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일단 시간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수당이라고 하는데 급여죠. 급여가 다른 여성 뭐 일반 직업보다는 조금 높긴 했지만 내가 일한 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매달 그냥 먹고 사는 게 근근히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12년을 근무하고 나니까 굉장히 지쳤어요. 그리고 이제 사교육이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게 사교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심리적인 그 영업적인 부분도 많이 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저도 애터미 제품이 먼저 왔어요. 남편이 애터미 제품 6종 화장품을 가지고 와서 써보라고 하는데 사실 처음 들어보는 그 이름이었고 딱 보면 옛날 6종 화장품 아시죠? 조금 너무 네, 심플하다 보니까
약간은 촌스럽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생각의 맞아. 차이겠지만 한 번도 안 들어본 거라 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화장품이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이 가지고 와서 써보라고 하는데 그냥 쓰면 되는데 궁금하더라고. 이건 뭐야? 뭐 애텀이라는 제품이고 얼마야? 여성분들은 꼭 그거 물어보죠. 네, 비싸면 그 돈으로 주지. 또 싸면 아우 이렇게 싼 걸 나를 줘? 이런 또 생각이 들 건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76,500원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저도 기분이 불쾌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 뭐야 나도 좀 좋은 거 이렇게 쓰고 싶은데 나한테 이렇게 싸구려를 줘? 그냥 그 여성분들의 약간 허영심이 화장품에 있었잖아요. 좋은 거를 써야 조금 잘 살고 뭔가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제가 학습지 교사를 하다 보니까 부자 아파트를 좀 오래 관리했던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사시는 그 어떤 학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의 문화를 알고 있었거든요. 부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그 문화 생활을 누리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해서도 비싼 게 뭔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온 76,500원짜리 화장품이 뭐 써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편견에 굉장히 제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안 써. 그리고는 이제 놔두고 있었는데 뭐 집에 화장품이 쓰던 거 하나씩 떨어지면 보통 뭐 비싼 거 사셨던 분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 얼굴이 뭐 특별한 얼굴도 아니고 한번 써보자 하면서 에센스부터 썼거든요. 그랬더니 사실 정말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은 아닌데 뭐야 괜찮네. 그냥 기존의 화장품 같네. 내가 원래 발랐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거를 한 통, 두 통까지 제가 재구매를 하고 세 번째 재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남편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네가 알아서 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데?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이게 네트워크 제품이고 네트워크 그 제품을 전달해줬던 분을 저한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그분이 누구시냐면 김성일 임페리얼님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스폰서가 그러니까 이 애터미를 전해주신 분이 그냥 막 시작했던 그런 분이 아니고 이미 성공자님이 소개를 해준 거죠. 그때 노얄 마스터였거든요. 헐.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고 저녁을 먹으면서 애터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들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애터미에서는 왕자님일 수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편견은 다단계에 대한 편견이 컸기 때문에 뭐 크게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하길래 오히려 그 돈이 약간은 부도덕한 돈, 불로소득. 그래서 제가 그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당돌하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행복하세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냥 그때 한 8천만 원 번다고 저한테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돈이 저는 제가 일주일 내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돈이 겨우 한 300, 400 이렇게 벌었는데 8천만 원을 번다고 하니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번다 하더라도 그거는 결코 바람직한 돈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편견을 가진 거예요. 왜? 저는 평생 노동 수익에만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이라 그냥 그런 시스템 수익, 뭐 연금 수익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날도 그냥 뭔가 이렇게 관심을 덜 가졌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애터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는 작년 한 해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많이 지금 위축되고 경제가 불경기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돌이켜 보니까 평생 제가 코로나였더라고요. 늘 위기에 있었더라고요. 늘 뭔가 안전하지 않았고 늘 불안했고 그리고 내가 한 달 동안 일하지 않으면 두 달, 세 달 뒤에는 굉장히 노후가 대책이 없는 노후뿐만이 아니죠. 그냥 미래가 1년 뒤에 5년 뒤에 자녀들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냥 저는 어떤 코로나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결국은 12년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막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몸이 이제 아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지병이 있는 건 아닌데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고 5년 뒤에 10년 뒤에 삶을 생각해 보면 아무 어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발령까지도 제가 다른 지역으로 나면서 더 저녁에 귀가 시간은 늦어지고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른 직업들을 막 찾은 거예요. 네트워크를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제가 그 어떤 다른 대안을 찾는 건 그 틀 안에서 내가 했던 교육 사업이었기 때문에 교육 쪽으로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뭐 공부방을 해볼까? 학원에 취직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영업적인 부분은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면은 영업밖에는 저를 기다리는 게 없더라고요. 뭐 보험, 뭐 다른 영업들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있을 때 저한테 이제 결정적으로 다시 한번 애터미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교수님이셨어요.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제가 나름 존경한다고 하시는 교수님이 저한테 애터미를 진지하게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애터미를 누가 전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애터미인스럽냐,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어떤 신뢰를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사실 남들한테 전하는 애터미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애터미를 또는 그렇게 성공하신 분이 애터미를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 애터미를 전달하니까 그때 귀가 열리더라고요. 마음도 열리고. 그리고 나서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터라 하루 만에 애터미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냐 그랬더니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를 권유해서 제가 2013년도 4월이죠. 4월에 첫 세미나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4월 12일이었어요. 그 날짜를 제가 기억하고 있죠. 가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애터미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편견이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우리가 늘 머리에 잡고 있는데 사실 네트워크로 피해본 사람도 없었고 저는 네트워크 제품을 많이 써본 적도 없었고 뭔가도 없었는데 그냥 내 의식에 그건 나쁜 거야.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죠. 언론 보도에 의해서 또는 사람들이 뭐 개그 소재라든가 심지어 드라마에서조차도 이게 좋지 않은 소재로 자꾸만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의 편견이 그렇게 있었던 거죠. 물론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석세스 세미나를 딱 듣고 뭐야 이거 그냥 인터넷 쇼핑몰이네. 그리고 그냥 유통의 한 분야네. 이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부를 그래도 오래 해왔던 사람이라 딱 들으니까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맞구나. 그러면 내가 아니어도 이 유통은 누군가가 활용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저희 자녀들이 그때 중학교 뭐 고등학생이었는데 아이들이 다 그때도 인터넷으로 이미 제품을 사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인터넷 제품을 못 믿었는데 자녀들은 그때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오면 제품이 오면 원하는 그 재질이 아닌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상품들이 다 질이 좋죠. 그때는 조금 원하던 제품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고 입어보고 사는 그 세대였기 때문에 그 유통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서 잘 못 느꼈는데 애터미에서 말하는 좋고 싸다고 한다면 그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흘러가겠다 이 생각은 제가 바로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잘했던 거 뭐냐면 오자마자 저는 사실은 사직을 바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쳐 있었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 그때 계속 저한테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애터미의 그 세미나가 저한테는 바로 타이밍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는 길에 제 마음이 또 변할까 봐 월요일 날 출근하면서 바로 사직서를 냈고요. 사직서가 뭐 바로 수리가 된 건 아닌데요. 한두 달 동안 애터미를 깊게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 그때 저는 뭐 회사에서 말하는 이 애터미의 교육도 중요했지만 밖에서 바라보는 애터미의 객관적인 자료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엄청나게 다 분석을 하고 따져봤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내린 답은 애터미가 성장하겠다. 이 회사의 이 어떤 시스템, 이 회사의 경영 하시는 회장님의 이 마음이라면 가능하겠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밤 11시, 12시까지도 12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아니면 그만큼만 일을 하는데도 내가 3년 후에, 5년 후에 1억도 벌고 그렇게 한다면 난 투자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감히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하는 상황에도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준비된 사업자 또는 뭐 돈이 있으니까 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수입처가 오로지 그때 직장밖에도 없었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막 돈이 들어가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사직을 한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목에 칼을 저도 꽂고 배수진을 치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영리했던 게 뭐냐면 저는 애터미 일이 몰입해서 단기간에 끝내야 된다는 일을 알고 있었어요. 오토 판매사, 여기서 말하는 오토 판매사를 1년 안에 끝내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내가 어쩌면 못할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저를 일부러 좀 이렇게 밀어 넣은 거죠. 돌아갈 곳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작한 애터미였는데 참 사람들이 애터미를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고 물어보면 다들 뭐 잘 살고 싶어서 아니면 자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저도 역시 그랬고 제 노후 때문에 저희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함의 간절함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얼마나 내가 결의결단을 했느냐에 따라서 스타트가 다르더라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뭐 부업자님들도 있겠고 지금 또 몇 년 지났는데도 생각만큼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몫이더라고요. 저는 10년 만에 그냥 연금 200 정도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저같이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되지 않으면 나는 부자의 기회를 정말 처음으로 잡았는데 그거를 놓칠 수 있어.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오늘 한 이야기가 조금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애터미를 하게 된 계기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너는 그러면 애터미를 하면서 뭐가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가끔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애터미를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일단 저를 오랜만에 지인들이 저를 만나면 다 뭐라고 하냐면 너 얼굴이 진짜 편안해졌다. 얼굴이 그리고 진짜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제가 막 사업을 하고 1년, 2년, 3년 차에는 많이 조금 제가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고 또 우리가 여기서 최소한의 목표를 잡아도 최소한으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애터미를 하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 지금은 사실 되게 여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아니라 많은 시간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여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가장 바뀐 건 삶의 가치관인 것 같아요. 저는 부자로 살고 싶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계속 누군가를 누르고 성장을 해야 되는,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2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아는 척, 착한 척, 교양 있는 척 했는데 제 안에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없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원래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애터미 와가지고 그게 철저히 깨지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진짜 내면 그 밑바닥에 인간이라는 게 다 생존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애터미가 철저하게 그거를 깨부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게 그런 관계 사업으로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일 많이 바뀐 게 제 인성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제 가치관, 삶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게 완전 바뀌었어요. 원래 제가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성경책만 가지고 다니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진짜
애터미 와서 박한길 회장님의 어떤 선한 영향력 그 부분과 그다음에 제가 아무래도 시간이 있다 보니까 많은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가졌고 또 그리고 진짜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가 애터미에서 만났거든요. 그리고 정말 너무 제가 좋은 게 세상에서는 종교 하나님 이야기 못하게 하거든요. 하면은 이상하다 그러고 꼭 너는 그렇게 표시를 내냐 막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애터미에서는 마음껏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그 점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제 어떤 삶의 기준은 그냥 인간적인 나 중심의 그런 어떤 사고에서 조금 타인의 중심 그리고 성경에서 바라보는 그 성경론적인 세계관으로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내가 진짜 왜 애터미에서 돈을 벌고 싶어 하지? 그리고 이 돈을 벌어서 뭘 할 거지? 이거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제 목표대로 잘 안 돼서 굉장히 조급했거든요. 왜? 내가 무조건 잘 살고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막 그렇게 뛰었는데 저한테 철저하게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게 네가 그렇게 부자가 돼서 네가 원하는 그 집에 살면서 네가 무엇을 할래?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행복하겠냐? 이런 게 제 안에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떤 집에 만약에 원하는 집을 들어갔어. 근데 그게 행복할까? 행복의 기준이 그거라면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이 말하는 상한선의 의미, 제 인생의 상한선도 정해야겠다. 내가 여기서 잘 살겠다고 했지만 나를 위한 잘 삶은 어디까지만 딱 해야 하고 그 이상의 것들은 넘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꿈꿨던 그 인생 시나리오에서 지금의 인생 시나리오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때 나를 위한 인생 시나리오였다면 지금은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인생 시나리오로 바뀌었다는 거. 그게 제가 애터미에서 가장 얻게 된 귀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애터미로 혹시라도 1억까지 받는 성공자가 아니어도 저는 인생에서 이미 제가 성공자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어떤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애터미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제 말의 의미가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이미 그걸 느끼신 분도 있고 또 느껴가는 과정이신 분도 있고 뭐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제가 뭐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고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잘 찾아내시기 바라고요. 정말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옳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네. 바람직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자화상을 잘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에서 그러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 이건 뭐 다 성공자마다 아니면 또 사업자마다 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함이라고 생각해요. 간절함. 애터미 사업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편견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아무리 오라고 해도 잘 안 오려고 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선택하는 데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근데 네. 알고 보면 너무나 멋진 회사인데 이렇게 진흙탕 속에 숨겨 있는 진주기 때문에 그 진주를 발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간절함을 좀 간절함이 나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나는 열정이 안 나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열정이나 간절함은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회장님이 그 얘기 항상 하잖아요.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버린 나쁜 사람들이라는 말이 공감이 됐어요. 우리 희망이 없고 뭔가 더 이상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굉장히 눈이 풀리면서 우리 자식들에 대한 또 부모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저는 애터미 그때 석세스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 부의 문화를 우리 자녀 또는 자녀의 자녀한테 내가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애터미일은 제가 봤을 때는 성공을 해요. 근데 이 간절함은 반드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쓰면서 그걸 느끼는 거. 아, 내가 이 꿈이 있었지. 내가 이렇게 살고 싶었지.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이걸 꼭 해주고 싶었지.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삶을 주고 싶었는데 그 꿈을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쓰실 때는 거짓말로 쓰시면 안 돼요. 진짜로 써야 돼. 근데 우리 막 거짓말로 쓰거든요. 남들이 막 그렇게 썼기 때문에 나도 막 그렇게 써보는 거야. 근데 그 꿈이 내 거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파트너님들 중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누구보다도 간절한데 간절함이 없대. 그건 뭐냐면 제 삶에 대해서 본인들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리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죠. 확신, 애터미 회사에 대한 확신도 덜 있고 회사에 대한 확신은 또 있으면서도 계속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계속 밑바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신뢰가 없더라고요. 그게 두려우니까 자꾸 다른 걸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을 반드시 찾으시라는 거예요. 간절함 없이 애터미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발 하나 걸치고 그냥 발 하나 뺐다가 오늘 문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죠? 일희일비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간절함을 없다면 찾으셔야 되고 자그만하면 더 큰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결단도 할 수 있는 거고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결단을 해요? 그죠? 결단도 내가 그동안 즐기고 있었던 거, 나한테 편했던 거, 익숙했던 거를 끊어내는 일이거든요. 근데 간절한 어떤 목표나 간절함이 없으면 결의결단을 절대로 못해요. 목을 끌고 와도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다면, 어떤 그 동기가 없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간절함과 그걸 하겠다는 결단만 딱 나오면은요. 목표, 그동안 목표 있는 삶을 살진 않았어. 그래도 목표를 세울 수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돼요.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왜 애터미 사업이 지금 진척이 안 되지? 나는 왜 지금 애터미 사업이 좀 어렵지?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그런 인생 시나리오의 간절함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간절함이 있으면은요, 사실은 애터미 사업을 고상하게 못해요. 미친 사람들이 고상하지 않죠. 막 네. 미쳤어. 정말 창피하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할 만큼 하는 걸 우리가 미쳤다 그래요. 그죠? 애터미 사업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제가 보면은 너무나 애터미 사업을 고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럭셔리하게. 애터미 사업은 언제 럭셔리해지냐면 2천만 원, 3천만 원 벌 때. 그 전에는 진짜 간절함으로 좀 미쳐야 돼요. 그죠? 미치지 않는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미친 사람들을 절대 못 이겨요. 그죠? 우리는 애터미로, 희망으로, 꿈으로 미쳐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이 애터미를 하면 중간에 반드시 멈추게 돼 있어요. 왜? 돈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뭐가 없는 것 같고 하는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숱하게 떠나가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뭐 떠나가는 거 사실 굉장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런 분들이 또 가주셔야 저한테 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안에 계시는 파트너님들, 우리 김정우 국장님 파트너님들은 절대 떠나시면 안 된다고요. 그죠? 다 내 안 떠날 거예요. 파트너들은 절대 떠나시면 안 된다고. 떠나시지 않게 하려면 리더는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비전을 주셔야 되고 간절함을 계속 찾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장 필요하는 건 그거다. 그리고 이제 애터미를 하면서 그러면 당신이 잘한 건 뭐냐? 저한테도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잘한 게 많았어요. 뭘 잘했을까요? 일단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애터미를 선택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했어요. 맞아요. 그죠? 예, 석세스 세미나를 듣고 바로 제가 결의결단을 해버렸으니까. 음. 근데 대부분의 파트너님들이 물론 저 같은 분도 계시는데 막 알아볼까 말까 시간은 투자하면서 깊이는 못 들어오고 그렇게 1년들을 보내시더라고요. 음. 대부분이. 근데 1년을 푹 들어와 버리면 이미 오토 판매사가 됐는데 그 1년을 흐지부지 하면서 그렇게 막 힘들게 보내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뜨거운 감자같이 놓기도 뭐하고 먹기도 뭐하고. 근데 음. 시간은 지나거든요. 1년이. 그리고 1년 동안 어쨌든 에너지를 소비를 했기 때문에 지쳐버려. 했든 안 했든.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막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애터미 사업 너무 힘들어요. 그만할게요.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는 거에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결단력과 그다음에 이제 간절함으로 결단력을 했으면 몰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일은 일반 그 노동 수익을 받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8시간씩 계속 이렇게 일한다고 해서 받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 30년 동안 일해서 받을 돈을 3년 안에 끝내는 일이에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3년 안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믿으시니까 그렇게 안 해. 저는 가끔 제가 막 웃자고 파트너님들한테 하는데 평상시 막 직장을 다녔던 분이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나오셨는데 애터미 사업을 하자마자 바로 백수가 되세요. 이게 뭔 말이에요? 직장 생활 할 때는 누가 예를 들면 아버님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 모시고 갈 수 있었어요? 아니요. 근데 병원을 모시고 가고 또 누가 집안에 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거 다 챙기고 갑자기 백수가 되셔. 그죠? 맞아요. 왜 직장을 그만뒀어요? 내가 몰입해서 24시간을 쓰려고 애터미를 선택을 했는데 그냥 시간이 놀러란지 별걸 다 하고 다니신다니까요. 못 가본 여행도 가고 뭘 하고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낭비를 많이 하세요. 저는 그런 분한테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그래요. 괜히 애터미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뭐 애터미 열심히 했는데 되지도 않네. 이런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까지도 꺾어버리거든요. 애터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로 인해서 애터미 사업의 기회가 안 되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본업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진짜 본업자는 미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직장에 그대로 있는 게 좋아요. 제 의견으로는 그렇거든요. 네. 왜냐하면 직장을 그만둔다는 건 수입처를 끊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절박하다고. 그러면 한 달, 두 달은 어떻게 버틸 수 있는데, 근데 세 달째 넘어가면서 어떤 속도가 나지 않으면 대부분은 다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다시 다른 일을 찾더라고요. 그걸 하지 않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제 말에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맞아요. 정말 정말 일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본업을 하세요. 그죠? 대신 본업을 그렇게 선택하신 분들은 감히 말하지만 1년 안에 오토 판매가 돼요. 왜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냐면 제가 잘한 것 중에 그걸 했단 말이에요. 저는 바로 결심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미나를 갔더니 두 가지를 잘하면 성공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가 제품 애용. 그죠? 그러니까 제품을 살짝 쓰는 게 아니고 예자는 사랑 예자에 사랑 예자 엄청나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세미나에 절대 빠지지 말라는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왜냐면 시스템에 그 빠지지 말라는 말이 일주일에 목요일 날 한 번, 그다음에 한 달에 1박 2일 한 번. 겨우 그게 시스템이래. 근데 제가 매일 직장 출근하는 사람이 9시면 출근했다 밤 11시, 12시에 퇴근했던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일이겠어요? 뭐야, 너무 쉽잖아. 뭐 그런 걸 알아. 그것만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하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공식적인 세미나를.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지켜. 그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날 별일이 다 있어요.
갑자기 어머님이 아프시고, 갑자기 아버지가 아프시고, 갑자기 뭐 누가 돌잔치고, 참 신기하죠? 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결단을 하셔야 되고, 그게 시스템이래요. 성공 시스템. 그걸 믿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를 가면 우리가 이제 오류에 빠지는 함정이, 그러니까 남의 말을 겸손히 섬기고 경청을 하라는 말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들어. 한 번 듣고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야, 똑같은 말 계속 똑같이 하네. 그죠? 회장님의 네. 강의 특히나 그때 직강할 때 음. 다음에 무슨 말이 올지까지 다 이미 외워버릴 정도로 똑같대. 맞아요. 근데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내가 그거를 이론으로 이해했지만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음, 이만큼 내려왔을 때 무릎 한번 치고, 이만큼 내려왔을 때 무릎 한번 치고, 계속 듣다 보면, 아, 저 말이 저 말이었구나. 아, 저게 저 말이었구나. 저는 지금도 회장님 강의에 가끔씩 인제 느끼는 것도 있어요. 아, 그 말을 음, 왜 했구나.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한 번 듣고 이걸 이론상으로만 생각하니까 뭐 똑같은 말 계속 하네 하고 와서 졸고 막 왔다 갔다 하시고 하면서 안 오셔. 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양식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애터미의 가치와 철학, 애터미가 말하는, 그러니까 박한규 회장님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애터미고 이 안에는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 회장님의 생각을 못 읽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 맞아요. 읽는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방향성. 그렇지. 네. 우리가 똑같은 애터미를 지금까지 한 것 같은데요. 제가 7년 전의 애터미와 지금의 애터미 완전 달라요. 맞아. 엄청 진화가 된 거예요. 음, 업그레이드 계속. 근데 이 안에 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거를 막 이질감 없이 받아들이는데요. 음, 과거에 7년 전에 애터미 했던 사람이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애터미가 이렇게 달라졌어? 이렇게 많이 커졌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음, 애터미 사업자 중에 그렇게 듣고 자꾸 안 오시려고 그래요. 저는 그분들한테 항상 그래요. 당신은 이미 과거의 애터미를 합니다. 음, 오늘의 애터미를 신 애터미를 해야지 구 애터미로 하니까 자꾸 힘들다. 어떤 분들은 계속 자기가 처음 그 만난 애터미 제품 전달을 하는 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 일만 하시거든요. 음, 새로운 애터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애터미 정보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안타깝지만 이 정보를 듣고 조금은 깨었다고 왔는데 이해 안 해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늦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깝죠. 음, 미쳐버리겠어요. 그런 분들 음, 보면. 그죠? 근데 스폰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런 음, 과정은 다 있었더라고요. 그렇지만 계속 깨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지금 진행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자꾸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어쨌든 잘했던 점은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저는 5개월 만에 판매사를 달성을 했어요. 뉴 세일즈 마스터. 그리고 정확하게 1년 만에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근데 음, 이 여기서도 제가 좀 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도전 오토 그냥 판매사는 여러분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왜? 음, 에너지를 다 끌어 모아서 또 스폰서와 파트너가 재심 합력으로 그 한 번 하는 도전 판매사는 누구든지 잘 해내세요. 그래서 뭐 한 달에 1,000명씩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음,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오토 판매사까지가 너무 어렵게 가는 거예요. 음,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아이러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토 판매사까지 진짜 6개월 만에 됐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갔냐면 처음에 그 도전 판매사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제가 수동 판매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중에 한 번을 유지를 음,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요. 저는 MBO, 목표에 의한 음, 관리를 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그 전에 제가 재능교육이라는 학습지 회사였거든요. 거기에서 조직장을 했기 때문에 MBO가 이미 뭔지 알아요. 목표에 의해서 그 지역국의 선생님들의 목표를 관리해주고 성과를 내는 일을 저는 이미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오자마자 그 얘기 탁 나오는 거예요. 250만 PV를 하려면 내가 보름 동안에는 얼만큼이 나와야 되고
3일에는 얼마가 나와야 되고 오늘 하루에 할 일이 뭐고 오늘 하루에는 적어도 몇 명을 만나야 되고 PV가 몇 가지 나와야 되는 게 머릿속에 팍 바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살지를 않았던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게 조금 힘들었어요. 저한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그 세계에서 살다가 그걸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하지를 않고 저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파트너님이 제가 팀장 되고 나서 저한테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저희가 이상한 게 아니라요. 팀장님이 이상한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팀장님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때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이제 시행착오들이 좀 있었어요. 어쨌든 저는 그 수동 판매사를 제가 쉽게 간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했다니까요. 목에 칼을 꼽았다고 아까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그 1년 안에 제가 세미나에 모시기 어렵다는 세미나에 40분 이상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세미나에 초대를 잘했겠어요? 저도 세미나 와서 제가 생각이 깨지더라고요. 그렇게 막 애터미 안에서 돈 버는 사람이 말 그대로 노얄 마스터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지인들은 제가 성공자도 아닌데 제 말을 듣고 단 한 명도 하지 않겠다는 결론은 빨리 내렸어요. 그래서 세미나에 프로모션을 엄청 하고 저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세미나를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그 사람한테 이익되는 이야기를 했더니 막 사람들은 이분이 바쁘대요. 공무원인데 어떻게 와요 하는데 제가 40명의 이렇게 데이터를 딱 보니까요. 공무원도 와요. 공무원도 시간을 빼서 온다니까요. 그게 왜 중요한지, 왜 네가 와서 들으면 너한테 이익이 되는지를 설득하며. 저도 12년 만에 연차를 처음으로 냈어요. 평일에. 내가 낼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왜 내야 되는지만 말을 해주면. 그런데 사장님들이 자꾸만 이게 편견을 갖고 있는 일이라고 막 아쉬운 듯이 말을 해요. 나를 위해서 한 번만 와줘. 절대 안 와요.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내가 너 때문에 왜 가야 돼? 내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해서 노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들은 강한 힘이 있어야 돼. 애터미의 강한 힘.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야기를 해보면 다 느껴져. 상대방이 저분 진짜 애터미 전문가네? 우리 이왕이면 전문가한테 뭘 하고 싶잖아요. 저 보험도 전문가한테 들고 싶거든요. 애터미도 똑같아. 전문가한테 내가 이 애터미 정보를 들어야 나도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내 모습이 전문가인가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만나면 누군가 새로운 사람 만나면 오늘 당신은 굉장히 행운아예요. 저같이 애터미 전문가를 만났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밥 먹은 밥값은 당신이 내세요. 저는 굉장히 그렇게 당당하게 했어요. 왜? 정보를 주는 일이었잖아요. 정보가 얼마나 이게 고급 정보인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뽕 있는 걸 입었지만 어깨에 뽕이 굉장히 높았어요. 나 애터미 하는 여자야.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다고. 사람들이 모르고 거절할수록 저는 이 프라이드가 더 컸어요. 왜? 그들이 반드시 알면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그냥 보는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그때 애터미를 알아봤냐. 이런 말 분명히 할 거니까. 근데 벌써 7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좀 벌어져 버렸잖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코로나가 와서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지금은 저는 제 모든 지인들 중에서 물론 저보다 훨씬 잘 사는 지인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더 이렇게 뽕이 더 있죠. 네.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애터미를 정확하게만 알면 이 뽕 있잖아요. 애뽕이라고 하잖아요. 애터미. 애뽕의 애뽕. 이게 막 느껴진다고요. 그러면 그게 말에 힘이 나오고 얼굴에서 그게 나와요. 그러면 상대방들은 힘 있는 사람한테 붙고 싶어 해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우리 강한 자한테 붙고 싶어 해요. 왜? 거기 가면 뭐라도 콩고물이라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잘 살 것 같은 거야.
그 힘을 주시면 돼요. 음. 그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뭔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스폰서가 나한테 그런 힘을 준 거예요. 음. 흔들리는 가지에는 새가 앉지 않잖아요. 내가 음. 막 흔들리면은요, 말은 안 하고 있어도 육감으로 다 느껴.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애터미로 힘을 가지세요. 그리고 수동 판매사 이거 막 오래 걸리면 안 돼요. 그리고 수동 판매사는요, 완전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뉴 세일즈 음. 마스터는 막 주목을 많이 해주면서 뉴 세일즈 마스터 됐다고 하고 막 축하해주고 난리가 나죠. 근데 수동 판매사는 이제 지가 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자기와의 싸움이라니까. 근데 음. 수동 판매사를 하지 않으면 절대 오토 판매사가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진짜로 제일 힘든 과정이 그때예요. 그러면 이 수동 판매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판매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될까요? 그거는 음. 완전히 그만두기 위한 과정이고, 아니면 뭐 음. 100만 원, 150만 원 벌려면 계속 파시면 되는 거고. 저희 음. 이제 파트너님하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아마 국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네. 팀장의 구도로 사람을 세워서 판매사를 계속 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특히 음. 수동 판매사일 때는 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 선택도요, 파트너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파트너를 선택하는 거예요. 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정해놓은 사람 있잖아요. 네. 그분과 함께 이 일을 하는 거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수동 판매사 갔던 게 제가 잘한 거였고, 목표 관리, 그리고 저는 시스템, 그 다음에 제품 애용을 그때는 170여 가지 있었거든요. 집에 치약 칫솔, 샴푸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는 철저하게 그걸 쫙 밀어놓고 애터미 거를 다 샀어요. 우리 유집이 음. 없어요. 그 강제 조항이 없는데 제가 빨리 그거를 사업으로 본 거예요. 빨리 써봐야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거잖아요. 그리고 빨리 써보고 그걸 실험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전 데이터가 필요했거든요. 이거가 10명한테 전달했을 때 몇 명이 재구매를 하는가. 사람들은 다 재구매한다고 하는데 남의 이야기하고 제가 느끼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10명 제가 써보고 나니까 좋은 거예요. 저는 뭐 예민한 사람은 아닌데 뭔 제품이 좋은지도 몰랐어요. 근데 써보니까 그때 그 부자 동네에서 썼던 그런 제품의 질들인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10명을 한번 보고 그 중에서 7명, 8명이 재구매를 하는 거를 보면서 이 사업 무조건 되네. 왜? 음. 소비자의 심리는 다 똑같잖아요. 좋은 것을 싸게 사고 싶은 심리인데 내가 맞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권유했는데 그 사람들의 데이터가 10명 중에서 7명이 나왔다는 거는 이건 무조건 되네. 음.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정말 알리기를 정말 많이 알렸어요. 그리고 음. 처음에는 수납 칫솔을 알린다는 게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선생님 소리로 몇십 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막 제품 파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치. 부끄럽더라고. 근데 음. 그때 제가 잘했던 게 또 뭐냐면 회장님 강의를 많이 들어봤어요. 음. 그랬더니 터득이 된 게 이거는 판매를 하는 게 아니다. 제품을 음. 체험하는 전달 과정이라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하는 행위는 똑같았는데 생각, 종이 한 장 차이로 딱 바뀌니까 음. 갑자기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음. 치약 칫솔을 겨드랑이에 딱 끼고 누구를 만나러 가면 그냥 끼고 가요. 그래서는 음. 테이블에 딱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음. 안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내가 얘한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제품을 써보게 하는 체험이잖아요. 그래봤자 23,000 뭐 얼마밖에 안 되니까 음. 돈으로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자신감이 딱 들어오니까 그 확신이 들어오니까 그냥 막 이 파란 가방 있잖아요. 우리 애터미 그 종이배 그거를 명품 가방처럼 막 어깨에다 딱 메고 막 그러고 다녔어요. 명품 가방 별거 없어요.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있느냐. 그죠? 우리 가방에 책 한 권 들고 있으면 명품 가방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죠? 저는 그걸 빨리 좀 터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제품을 전달했고, 많은 사람들한테 또 미쳤구나. 이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음. 미쳤구나. 이 소리는 뭐예요? 너 성공하겠구나. 이 소리예요. 아직까지 음. 내가 애토미를 하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너무 고급지게
럭셔리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빨리 빼셔야 돼. 그죠? 그리고 막 미쳐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아름다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체성이 아직 없어. 애터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저는 파트너님들의 그 카톡 프로필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전히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은 카톡 프로필에 애터미의 정체성이 없어. 애터미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없어요. 근데 애터미 하는 사업자들은요 다 바꿔요. 얼굴을 맞아요.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거기에 애터미하고 관계되는 해모임을 뭐 올린다거나 파트너들 사진을 올린다거나 그렇게 다 바뀌어요. 근데 여전히 막 옛날 꽃 사진이나 올려놓고 막 손주 사진이나 올려져 있고 음식 사진. 뭔지를 몰라. 그죠? 그럼 네. 사람들이 쟤는 분명히 애터미를 한다고 하는데 와가지고는 애터미 이야기는 이만큼도 안 해. 그러면은 그분을 좋아할까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쟤 하수네, 하수. 애터미 쟤 성공 못 하겠네. 가서 꼭 질러야지. 이미 그 상대방은 내가 애터미 사업하고 있고, 제가 오늘 나한테 뭔가 설득하는 말을 할 건데,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버려. 그러니까 속으로 하수라고 생각해요.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막 이야기하세요. 지맘의 법칙이 그거라니까요. 그냥 던져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저보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을 초대했냐고 하는데요. 저는 한 달에 한 10명 정도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가자,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한 번에 오가뇨? 3번, 4번, 5번까지도 거절해요. 근데 저는 말을 해놓고 나도 잊어버려. 어쩔 때는. 그랬더니 수요일 날 전화가 와. 내일 뭐 세미나가 있다며. 몇 시까지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지맘의 법칙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막 한 명한테만 말했다가 막 절절절절절 매. 그래가지고 막 수요일 날 혹시라도 걔가 전화 오면 내가 안 받아. 캔슬 날까 봐. 그러시지 말고 공격적으로 하세요. 애터미 사업은 공격적이어야 돼. 멋지게 계속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붙어요. 와보고 싶어하고 네가 말하는 그 애터미 나도 궁금하다. 한번 들어볼게. 그리고 한번 알아볼게. 한번 써볼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동 판매사 때 내가 얼마나 계획을 세워서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저도 그 기간 6개월에 되게 많이 슬럼프가 많았어요. 슬럼프라는 것보다는 많이 애로사항이 많았어. 한 번은 내일이 마감 날이면 오늘 거의 한 180대 190 이렇게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은 대부분이 멈춤 하시거든요. 왜? 이쪽에 60만 남았고 이쪽에 뭐 70만 남으면 그거 합치면은 130만. 130. 그거 하면은 돈으로 얼마야? 내가 45만 원 그 직급수당 받는 거 아이고 그거 포기하지 뭐. 그러면서 포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저와의 싸움이었잖아요. 때로는 스폰서님한테 저는 꼭 해내고 싶습니다. 제가 한쪽 부분을 완벽하게 해낼 거니까 한쪽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스폰서가 저한테 승주 씨 너무 무리하지 마.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도 나중에서 알았어. 그렇게 파트너가 막 하겠다고 하면 좋으면서도 스폰서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걸 쳐줘야 맞아요. 되니까. 예. 근데 저는 그렇게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목표를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고 그거 했다고 뭐 프로모션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저와의 싸움이었어. 내가 이걸 못 해내면 다음 달도 없어. 다음 달이 없으면 오토 판매사는 나는 안 돼. 오토 판매사가 안 되면 나는 이 일을 그만둬야 되고 그만두면 우리 자녀한테 여전히 가난을 대물림해야 돼. 이게 연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냈고 어떨 때는 그냥 한 뭐 좀 많은 PV가 부족했을 때 핸드폰에 있는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다 막 문자도 보내보기도 했어요. 한 4시간 동안을 계속 보낸 거예요. 스팸같이 보내지 않고 일일이 한 명 한 명한테 안부를 전하면서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뭘 도전하는데 화장품이 10세트가 남았어. 전달해야 될 게. 너 어차피 화장품 떨어질 때 됐으면 좀 써줘. 이렇게 아쉬운 소리도 했어요. 그랬더니 4세트가 나가더라. 그 4시간 동안. 그러니까 간절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별 방법을 다 써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포기해버리는데 수동 판매사에서 오토까지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강을 건너셔야 돼. 그 수동 판매사의 강을. 여기에서 못 걷는 사람이 80%예요. 여기를 건너가면 그래서 회장님이 늘 오토 판매사가 되면 80%, 90% 성공을 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한 달에 150, 200 나오는데 애터미를 떠날 이유가 있나요? 그만둘 이유가 있나요? 절대 안 그만둬요. 근데 그 전에 돈이 안 되니까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영리하려면 그 기간을 빠른 기간 안에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보고 했냐 그래요. 제 방법을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제가 딱 사직을 하니까 저한테 현금이 정말 1,00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퇴직금이 1,500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험을 회원 어머님들한테 막 여기저기 들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필요 없는 보험을 해지를 했어요. 해약금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 3,000만 원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3,000만 원 갖고 그래 내가 이걸 좀 느긋하게 한 2년 정도 해야지가 아니라 저는 이 3,000만 원을 6개월 안에 써버리자.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저희 자녀들한테는 제가 허리띠를 딱 졸라매자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학원 굳이 안 다녀도 돼. 그리고 막 저희 자녀가 이제 큰애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데 대학 생활을 좀 가난한 대학 생활을 해야겠어. 대신 엄마가 나중에 너 시집 갈 때 또 그 다음에는 마음껏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랬더니 아이가 수긍을 하더라고요. 왜? 너도 부자 딸로 살려면 대가지불을 해야 돼.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로 걔가 학자금 대출 없이 알바하면서 4년을 정말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 3,000만 원으로 제가 6개월 안에 이 돈을 써버리자.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막 제품을 몽땅 사자. 이게 아니라 사람을 많이 만나자. 왜 우리는 사람을 먼저 만나자고 하면 뭐가 들어가요? 밥값, 차값. 밥값이 들잖아. 밥값이. 그죠? 교통비, 밥값 이런 것들을 제가 감당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400~500만 원씩을 막 썼어요. 수입은 없고 있는 돈으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빨리 축나죠. 그러니까 그치. 저는 이걸 진짜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안 되면 진짜 이거 이렇게 아웃이 아웃. 정말 못한다니까. 그 마음으로 하니까 죽어도 수동 판매사 때 그 고비를 넘기더라고요. 목표 때문에. 때로는 잠을 못 자본 적도 있고 막 밤새고 막 사람 만나 본 적도 있고 그 모든 경험을 다 갖고 파트너님들을 만나니까 그게 저의 자본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돈으로도 그렇게도 해봤고 많은 것들을 경험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자를 만나도 가난한 사람을 만나도 남자를 만나도 여자를 만나도 그거에 맞는 이야기를 제가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현장으로 많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스폰서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스폰서님들하고 상담이 안 되면요. 방향성이 달라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열심히 서울을 가고 있는 줄 아는데 부산을 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동 판매사 꼭 이겨내시라는 거. 지금 그 건너고 있는 중에 많이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미 건너가신 분들은 이미 애터미에서 이제는 그 다음 단계 일을 하시면 되는데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은 제 말을 꼭 염두에 두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 주 일주일 남았다고 에이 다음 달에 하지 뭐.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달이 있어요. 이해되셨죠? 꼭 판매사만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판매사를 하겠다. 난 120 나의 목표야. 그걸 반드시 해내세요. 그 작은 성공 습관이 결국은 나한테 어떤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 작은 성공을 자꾸 못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요. 뭐야 나는 안 되네. 할 수 있다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니까짓게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끌어내린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은 디테일한 그 과정을 반드시 한번 해내면 훈련을 기르세요. 나는 이번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 30대 30이면 그걸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박수 치고 잘한 거예요. 그리고 5월 되면 60대 60 계획을 세워서 또 움직여보는 거고. 뭐 초대도 몇 명까지 내가 해보겠다. 요즘은 줌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목표를 디테일하게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오토 판매사까지는요. 혼자의 힘으로 가능해요. 우리 애터미는 나의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토 판매사까지는 혼자 힘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재심 합력으로 내 파트너를 키우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또 달라지긴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게 이 오토 판매사인데 맨날 비비불 하시는 분 있죠. 남의 탓이야. 뭐든지 남의 탓. 안 되는 게 다 남의 탓. 그러면 애터미에서 성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작심을 하시고 뛰시라는 거고, 이 애터미 하면서 이제 제가 잘한 것도 있지만 시행착오 한 걸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어차피 결부가 되는 건데 제가 오토 판매사까지는 잘했어. 근데 제가 오토 판매사에서 한 2년, 3년을 정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초대했고 초대한 사람 중에서 두세 명이 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막 승승장구 돼야 되잖아요. 3년 됐으니까 이제 1억 리더스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저는 그냥 오토 판매사만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그 답을 잘 몰랐어요. 근데 스폰서님들 그때 이제 김성일 임페리얼 님도 가끔씩 한번 만나 주셨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조 씨가 일을 제일 못한대요. 저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일을 제일 못한대. 갖고 아니 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속으로 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지는 맨날 띵까띵까 놀면서. 아니 왜요? 제가 왜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조직장 그 재능교육에 있을 때 선생님들을 관리를 했잖아요. 한 30명의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파트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도 저만 오토 판매사를 유지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분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그 일이 아니고 한 사람을 키우는 후계자를 양성하는 일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했냐? 저한테 맨날 그분이 그랬어요. 누구 선택했어? 그러면 제가 아니 어떻게 한 명만 선택해요? 여러 명을 다 같이 성공을 시켜야지. 이해가 안 갔어.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100%의 사랑을 10%씩 다 주는 거예요. 저는 100을 다 쓰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걸 받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다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 성공자님이 말한 거는 내 100%를 한 사람한테 다 주라는 거였어요. 200%를 주라는 거였어요. 그게 뭔 말이냐? 그 한 사람을 세우라는 일이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나만 잘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는 일 좀 그만하래, 저한테. 그 말도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송조 씨는 그만 일해. 그만 좀 해. 뭐요? 뭐 열심히 내가 막 사업 설명도 하고 막 뭐도 하고 다니면서 막 교육도 하고 다니면서 하면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야지 나보고 그만하라 그러고 일을 제일 못한다고 하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서. 근데도 여전히 저는 제 생각대로 했어요. 왜? 우리 여기서 다 겪는 오류가 그거예요. 스폰서가 말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안 가더라도 스폰서의 말을 따르면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해요. 그죠? 근데 스폰서들은 그걸 다 알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제가 관리를 하면서 2, 3년이 지나고 나서 느낀 게 제 후계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없고 나만 하고 있는 거야. 회장님은 일을 없애는 게 진짜 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일을 안 없애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밖에 세상에서 남을 누르고 내가 성공하는 그런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 몸 안에 저 사람을 위하는 것,
겸손히 섬기는 척 하면서 내 밑바닥에서 막 걔를 끌어내렸던 거예요. 제가 뭘 잘하는 걸 꼴을 못 봤던 거예요. 진짜 저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제 파트너가 제 친구였어요. 친구가 나를 엄청 처음에는 그렇게 고맙다고 하고 막 그러더니 이제 애터미에 오면은 직속 스폰서하고 파트너 관계 안 좋잖아요. 생각이 달라지면서 저를 그렇게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걔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쓸데없는 감정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업이 잘 될 리가 없고 멈춰 있는 거예요. 파트너님들이 성장이 안 되고 스폰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못 받아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아휴 내가 그때 좀 더 겸손할 걸.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말이 제 자신을 제 자아를 완전히 낮아지게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항상 중심이었고 내 사고가 맞다고 생각했고 그게 너무 저도 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 그걸 철저하게 저를 누르더라고요. 내려놓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파트너가 있고 막 40명, 50명 석세스 세미나를 데리고 가고 하는데 내 조직은 항상 그대로인 거예요. 그중에 누군가가 팍 튀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걔가 막 뭘 잘한다고 하면 내가 막 칭찬해주고 막 걔를 띄워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을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칭찬을 제가 안 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다 접목을 했을 때 이 안에 그 교만한 마음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러면 내가 진짜 여기서 성공을 꿈꾸고 있었는가? 아니었더라고. 제가 뭐 5천만 원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겨우 500만 원, 600만 원 이 버는 게 제가 꿈이었더라고요. 그 이상을 말로는 막 뭐 말해놓고는 안 꾼 거예요. 그냥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행동만 한 거예요. 정말 시행착오를 철저하게 겪었어요. 막 저의 어떤 한쪽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걸 통하면서 제가 진짜로 다시 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게 불과 한 2, 3년 전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그 모든 원인이 회장님의 강의,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 이런 것들 중에서 결국은 모든 게 너야 너. 네가 문제였어. 이게 받아들여지더라고. 그 기간이 터널에 있는 기간이 오래 있다 보니까. 특히나 작년에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게요. 진짜 열심히 달려가던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부지런하게 그 안에서도 제가 할 일을 찾아봤는데 저는 사실 줌으로 뭔가를 하면서 훨씬 제가 유명해졌어요. 이용균 총장님 산하에 매주 한 500명 이상 들어오는 거기에 제가 거의 1년간 사회를 보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그런 자본이 있는 거죠. 사회를 저한테 보게끔 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잘하면 되고 다른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독려하고 칭찬하고 그 내 파트너가 성장하는 거에 진짜 진심으로 위해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말 알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사실은 많은 파트너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파트너님들 중에서도 또 제가 선택한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그 파트너들을 작년 한 해는 서울에 이제 한 나이는 좀 사시거든요. 근데 이 서울이라는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제가 전주예요, 여기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관리하고 친해지는가 했을 때 한 2년 전부터였는데 아예 그 서울 파트너님들이 저희 집에 일주일이면 1박 2일, 2박 3일 동안 내려오는 일, 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는 일을 끊임없이 2년 동안 했어요. 작년 코로나 기간에도 막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걸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후계자를 양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이거였구나. 관계.
인간관계에서 신뢰. 근데 제가 지금까지 왜 이 부분이 안 됐는가 했더니 너무나 이 이기적인 개인주의에 제가 저를 오픈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제 마음을 다 준다고 줬는데 안 줬더라고. 그래서 선택한 파트너한테 제가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2년 전부터. 저희 집으로 모신다는 거, 오게 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허물이 다 오픈되고 가정사가 다 오픈되고 하는 일인데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오픈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가족이 되더라고요. 진짜 신뢰가 쌓이는 스폰서 파트너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형성이 되니까 그 파트너한테 엄청 강하게 말을 해요. 조금만 방향이 틀어지거나 아니면은 뭔가가 그 친구가 잘못됐을 때 젊은 친구예요. 제가 뭐라고까지도 하냐면 너 내 성공호에서 내려. 돌아가. 그래 버려요.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신뢰가 쌓인 거예요. 그렇지. 1년, 2년 동안.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 봐요. 어이구 잘났어요 하고 가버렸지. 근데 끊임없이 그 관계를 쌓은 거예요. 그 전에도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 신뢰 관계를 쌓기 전에 그렇게 파트너들한테 강하게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모르고 그렇게 너나 잘났어요. 당신이나 성공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런 관계들을 회복하면서 제가 어려웠던 그 상황이 이제는 터널을 거의 이제 벗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그 스폰서 파트너 관계에 끈끈한 그 있잖아요. 가족보다 더 소중한 그 관계가 만들어져요. 파트너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하루아침에 그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쟤하고 친해 하는데 그분 없을 때 물어보잖아요. 너 쟤하고 친해? 아니요. 이렇게 돼요. 가끔 물어봐요. 애터미가 아니면 너랑 나랑 계속 연락할 수 있겠어? 있을까? 그러면은 그 친구가 당연하죠, 국장님.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큼 이 신뢰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애터미에서 꼭 필요로 하는 키워드를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할 건데 이 중에 하나가 신뢰. 인간관계에서 신뢰. 이 신뢰가 없잖아요. 안 쌓아져요. 모래성이에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신뢰는 상호 이렇게 서로 통하는 거거든요. 핑퐁 관계지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신뢰를 쌓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직 스폰서하고 신뢰가 없냐? 없다? 그러면 나도 스폰서한테 신뢰를 안 준 거예요. 스폰서만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관계를 회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스폰서님은 절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애터미에서 부모님 나와보니까 내 부모님이 부모님인 것처럼. 근데 파트너는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잘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되는 게 이 애터미 사업은요. 스폰서하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착각을 해. 파트너하고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스폰서한테 막 하고 파트너한테는 막 이렇게 해주는데 그 진심으로 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그냥 나 성공하는데 좀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일은 스폰서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폰서가 나를 보게 하세요. 스폰서가 나를 선택하게 하라니까. 스폰서님 성공은 제가 책임질게요. 저를 후원하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스폰서는요, 많은 파트너들 중에서 선택을 한다니까요. 근데 나한테 눈길을 주는 파트너한테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저 스폰서는 나를 안 봐? 이거는 바보짓이에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이 애터미 사업은요, 누구에게든 골든타임이 와요.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내가 막 이 기회를 펼칠 수 있는. 근데 그때를 놓치면 스폰서는 이미 다른 사람하고 일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내가 힘을 쌓아야 돼. 나를 보게끔.
내가 우리 스폰서님 스타마스터 보내겠습니다. 저 가끔 제 스폰서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스폰서님의 다른 라인에 막 제가 강의도 해줘요. 왜? 저는 언제까지는 제가 팀장 때까지는 막 스폰서 상관없고 회장님이 우리의 스폰서니까 그냥 회장님의 강의 열심히 듣고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줄 알았어. 나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스폰서 되고 함께 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잘 돼야 돼요. 나도 좋아. 근데 우리 막 그러잖아. 스폰서 추월하고 싶잖아요. 스폰서 이겨봤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외로워. 그리고 혼자 다 해야 돼. 근데 파트너 또 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파트너가 떠나. 그러니까 지셔야 돼. 다 지셔야 돼요. 그리고 스폰서님한테 정말 우리 스폰서가 잘해야 돼요. 잘 돼야 나를 돕는다니까. 스폰서 이겨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동반 성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 항상 잘 되게끔 내가 먼저 더 챙겨줄 수도 있잖아요. 왜 맨날 스폰서님이 나를 챙겨야 돼? 내가 더 챙길 수 있잖아요. 그게 리더십이고 자장격제예요. 그죠? 한 번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 저도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 우리 스폰서님 진짜 외로웠겠다. 제가 조금 잘난 척하는 파트너였을 거예요. 스폰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저희 위에 스폰서님은 되게 말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막 소극적이었거든요. 근데 막 적극적이고 막 알아서 하는 제가 나오니까 좋으면서도 제가 불편한 거야.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 파트너였구나.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아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는데 스폰서님하고 제가 그 관계를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에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면서 스폰서님이 이렇게 할 거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스폰서님이 좀 그때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흔쾌히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상호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보완하고 박수도 이렇게 쳐야 같이 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 부분을 맞추시라는 거. 그리고 스폰서가 나를 보게끔 하라는 거. 그게 애터미에서는 영리하게 사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스폰서가 무엇을 나한테 요구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막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애터미가 갑자기 쉬워져. 어제까지 막 오리무중 같았었는데 오늘 갑자기 막 밝아져요. 그러면 내가 겪었던 거를 내 파트너한테 그대로 아는 일이에요. 그게 복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터득하고 나서 제 산하에 저하고 함께 움직이는 지금 파트너들은 한 20분 돼요. 다른 또 제가 손대지 않는 파트너들도 그룹들이 또 있고. 근데 이 20명의 줌 같은 걸 저희가 하면은요. 그 안에 막 긍정 에너지, 서로 막 뭐 위해주는 그런 에너지가 이 줌 안에서도 막 넘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좋아요. 그리고 그 안에 제가 강력하게 후계자로 키우는 좌우에 두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만큼 생각이 올라오니까 너무 일이 편해져갖고 제가 일이 없어졌어요, 지금. 오히려 제발 좀 저 안 필요하세요? 제가 저녁마다 사실은 밤마다 미팅을 해요. 거의 9시부터 12시, 1시까지 저희가 매일 그 팀마다 돌아가면서 해주는데 너무 이 줌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1대1로 한 분을 바꾸기 위해서 그 위에 스폰서들이 다 들어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맞춤형 눈높이 미팅을 하는 거죠. 전체 다 들어와 있으면 스폰서들은 항상 신규분한테 맞추거든요. 근데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하면은 그 대상이 한 중간 리더면 중간 리더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미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그런 스폰서와의 관계 미팅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하라는 거.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목표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언제 내가 무엇이 된다라는 언제 씨앗을 무엇을 거둘 것인가. 우리 맨날 회장님이
성공의 법칙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기한을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반드시 오토 판매사가 된다. 그죠? 이게 막연하면 막막하면 솔직히 애터미는 꿈꾸는 어떤 도구인데 정말 꿈만 꿔. 꿈만 꾸다가 말아요. 이 꿈이 현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구체적인 이 목표를 조금 세워주시고 이 일은 아까 오토 판매사를 그렇게도 갈 수 있었지만 더 영리하게 가는 건 결국 팀워크예요. 내 파트너 한 분을 세워서 그 파트너를 빨리 판매사를 만들면서 내가 판매사가 되는 거.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근데 막 250만 PV는 나왔는데 선택한 사람이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합쳐져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판매사 기간이 너무 길어져. 근데 그때 내가 누군가하고 선택해서 그 한 사람이 판매사가 되면서 내가 판매사가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게 팀워크예요, 팀워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판매에서 이제 조직 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사장님들이 판매 일에서만 급급해. 그러니까 이제 조직자가 그 다음 단계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잘하는 익숙한 일만 하고 있어. 그래서 스폰서들과 미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다음 일이 무엇인가. 스폰서들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죠. 스폰서가 저한테는 맨날 하는 이야기만 똑같이 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왜 하냐면 지금 내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안 바뀌었기 때문에 스폰서는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스폰서가 나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다면 내가 못 알아듣고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걸 잘 캐치를 하세요. 스폰서는 알아들으면 다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스폰서가 나한테 주로 하는 말이 뭐지? 그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거를 바꿔나가는 과정이고 그거를 해내야 돼.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꼭 정하시고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팀을 구축하는 일이고 팀 안에서 내가 파트너 한 명만 있어도 나는 이미 스폰서예요. 그리고 그 팀을 어떤 팀으로 꾸려갈 것인지 진짜 팀마다 그 리더의 모습을 그대로 담거든요. 제가 세미나 옛날에 이제 우리 대명이나 이런 데로 다니면 어떤 팀은 꼭 사후 내치기 전에 나가. 근데 그 팀만 그래. 왜 그럴까 했더니 그 리더가 그렇게 해요. 어떤 팀은 꼭 10분 늦게 와. 근데 그 팀들은 다 늦어. 그게 뭐냐면 리더가 그대로 복제가 되는 거예요. 리더고 임페리얼이 항상 말하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나 자신을 잘 못 봐. 아까도 그랬잖아요. 모든 원인은 나라고. 근데 나는 잘하는데 회장님 강의를 들어도 저 강의를 우리 파트너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후에 스폰서는 밑에 파트너가 아니라 네가 좀 들어라. 이 마음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본인한테 접목을 시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바뀌면 내 파트너는 저절로 바뀌어요. 저는 이 안에서 답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 사훈 아까 외치던데 저도 오늘 팁 하나 배웠어요. 거기다가 나 김승주는 이렇게 넣고 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저도 느낌이 이제 그렇게 다르죠. 하려고. 네. 근데 이 사훈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안에 답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겸손이 섬긴다는 말. 근데 이 겸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가지고 막 낮아지는 자세로 하는 거 비굴한 거야. 근데 겸손은 뭐냐면 당당한 거예요. 당당. 내가 할 얘기를 하고 해야 될 말을 자신 있게 하는 게 겸손한 거지 막 비굴한 거하고 당당한 건 달라요. 그래서 소비자님한테도 사업자님 파트너한테도 좀 겸손히 당당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맘의 법칙, 내 맘의 법칙 아까 노래도 나왔는데 저는 이 지맘의 법칙을 활용하고 나서부터 되게 일이 쉬워졌어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파트너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얘가 막 혹시라도 막 오해를 하고 또 막 뭐 힘들어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막 애터미 일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제가 말도 하기 전에 막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지맘의 법칙 한번 제가 해본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말을 해줘야 될 때, 얘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 제가 했어요. 그리고 저는 말했잖아. 그러니까 저는 편안히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파트너 또는 소비자 또는 뭐 어떤 사람들 스스로 그들이 고민을 하더라고. 제가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남아있고 막 세게 말한다고 해서 떠나고 그러지 않아요. 이 일은. 제가 그걸 딱 터득하고 나서 지맘의 법칙이라는 게 뭐구나를 이거를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접목을 해주세요. 리더십은 뭐가 리더십이냐면 스폰서와의 관계를 저는 잘하는 게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스폰서 말을 우리가 좀 순종하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가도 한번 순종을 해보세요. 근데 남의 말을 순종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어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거 진짜 용기거든요. 진정한 용기. 내가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 근데 스폰서 파트너 관계에서 스폰서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번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게 맞는 이야기냐면 스폰서는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성공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 파트너를 잘못되게 절대 안 해. 그걸 믿으시면 돼요. 나한테 떡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지 내 거를 뺏으려고 하지 않아요. 스폰서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순종하면서 나를 좀 계속 이해를 시켜주세요. 스폰서님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하긴 하겠지만 저를 좀 납득을 시켜주세요. 계속 그런 질문이 좋아. 오히려. 근데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막 불협화음을 만들고 이러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런 관계에서 정말 리더십이라는 건 스폰서의 말을 믿는 것, 순종하는 것. 저는 이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내 파트너들한테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담도 꼭 하세요. 근데 이제 상담은 또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상담하면 안 돼요. 왜 신규분들이 처음에 많이 탈락되냐면 상담을 스폰서님들하고 해야 되는데 꼭 옆집 언니하고 해. 아니면은 꼭 빗사이드 사업자하고 해. 그죠? 아웃사이더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상담을 요해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컴백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는 열심히 하고 있는 스폰서, 특히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통보가 아닌 상의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어떤 파트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미 다른 직장까지 다 구해놓고 저한테 미팅을 한대요. 미팅 좀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다 자기가 결과를 다 내놓고는 통보를 하더라고. 그러면 안 바뀌어요. 어떻게 제가 못 바꿔내. 근데 어떤 파트너는 국장님 제가 너무 지금 어찌고 저찌고 힘이 들고 뭐 돈이 좀 부족해서 부업을 좀 해야 될까 봐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바꿔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믿게끔 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 파트너가 지금 저의 강력한 자의 파트너가 됐어요. 그 친구도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걔가 이미 결정 지어놓고 저한테 통보를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상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뭐 일반적인 개인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애터미에 관한 거는 항상 상의를 하세요. 그래야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에너지 낭비하시지 말라는 감정, 그 감정에 너무 소모를 우리가 많이 해서 애터미 일이 힘들다고 해요. 돈이고 뭐시고 걔 꼴배기 싫어서 나 일 못하겠어.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거 너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냥 비즈니스맨들이에요. 빅 비즈니스.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업의 크기를 보시고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걸 잘 판단하시면 뭐 괴로울 일이 하나도 없어. 그 과정마다 그냥 즐기시면 돼요. 내가 지금 아니면
언제 남한테 거절 당해보겠냐. 내가 음.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거절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오늘보다 더 가난한 날은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 번만 더 이렇게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일이 이렇게 정말 애뽕이 돼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막 애터미 거절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직도 희망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애터미 다 좋아해봐요. 좋아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미 다른 데 가입돼 있다니까? 내 거가 아니라고. 그죠? 네. 애터미는 내 거가 만들어져야 돼요. 회사가 그렇게 많은 멤버십을 갖고 성장을 하는데 내 멤버십은 없어. 그건 문제 아니에요? 내 멤버십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거절하는 사람은 아직 기회잖아. 계속 가는 거예요. 걔가 쓸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걔가 세미나 올 때까지. 그 일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 애터미 사업 정말 즐거운 일이거든요. 저는 요즘에 평일에 제가 좋은 커피숍 가서 커피를 마시고 때로는 평일에 오후에 막 반신욕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이 없는 거하고 이 시간적 경제적인 자유가 있는 거하고는 엄청 달라요. 백수들은 평일에 반신욕 할까요? 불안해서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정말 마음의 여유. 제가 그렇다고 엄청나게 지금 막 성공한 게 아닌데 이미 저는 제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미 행복하고 그 다음에 1억 연봉자, 2억 연봉자가 이 시스템에 의해서 반드시 된다는 원리를 저는 알고 있고 그게 사람마다 좀 시차는 있지만 곧 나도 이제 올해 12월이면 가능하겠구나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더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놓고 보면 성공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아유 그때 내가 1,000만 원 써가지고 그걸 탁 털어버렸을 것 같으면 그때 더 쓸걸. 그런 얘기 다 하시거든요. 지금 이 과정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더 상황이 애터미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아이고 또 하라고 해도 난 또 하겠다. 이 정도로 굉장히 이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는 플랫폼 비즈니스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살아남지 못해요. 노후는 길어지고 앞으로 큰 재앙이 닥친다고 하잖아요. 벌써 경제에 재앙이라고 해요. 올해 이제 그게 심해질 거예요. 인플레이 때문에 돈의 가치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내가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옛날로 치면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현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다가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마이너스를 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집이라도 샀어. 1억짜리가 3억이 됐잖아요. 그것도 또 돈을 번 게 아니에요. 그냥 3억이 옛날에 1억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위기에 처해요. 우리 청년 실업률 높아지고 있잖아요. 애들이 알바도 못 구하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비즈니스예요. 그냥 작아 보이는 일인데 엄청난 거라니까. 여기에서 지금 내가 약간 움츠러들고 있다면 기지개를 펴시고 그 자리를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